임종석 전 실장의 갑작스러운 회군, 성동의 회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당황한 사람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현 새로운 미래 대표뿐만이 아니에요. 자, 임종석이 나가면 나도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홍영표 의원도 지금 약간은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당 잔류를 결정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의원님도 그럴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는 또 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제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좀 아무래도 제가 어떤 결단을 할 때는 지역구 구민들이나 아니면 또 함께 그 우리 민주당을 제대로 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홍영표 의원도 지금 임 전 실장과 함께 민주당에 남을 거냐 아니면 홍영표 의원은 탈당을 감행할 것이냐 그 기로에 놓였다는 겁니다. 야, 그리고 나서 이런 고민할 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달려간 곳이 있대요. 바로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달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홍영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조만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 홍 의원이 이제 문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한 사실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홍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면서 어떤 결정이든 잘 되면 좋겠다는 덕담도 해줬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래픽 보시죠.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셨다. 근데 안타깝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든 잘 되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어떻게 해라.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갔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안타깝네요. 요 수준에서 그쳤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임종석 실장하고 홍영표 서른 의원하고 이게 다르다 봐요. 임 실장은 이제 그 당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아서 할 수 있지만 아마 이제 홍영표 의원이나 서른 의원에게 당장 배지가 필요한 거지 그분들이 당권에 도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두 분에게 탈당할 걸로 봐요. 아마 이제 문 대통령도 임종석 실장에게 만류했을 수가 있는데 예. 아마 이제 홍영표 의원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라. 어떤 결정이 이렇게 잘 되길 바란다. 아마 이렇게 저는 중립적으로 이야기했을 걸로 보이고 아마 홍영표 서른 의원은 탈당해서 일단 이제 연대인지 연합인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텐트 하나 치는 거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텐트 하나 있잖아요. 이걸 합치면 호남의 나름대로 빅텐트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바꿀 것 같아요. 예. 이낙연 대표인데 새로운 미래로는 안 됩니다. 이름이 호남에서는 무조건 민주가 들어가야 돼. 민주. 아마 이제 당면까지 민주가 들어가는 걸로 민주연대든 연합이든 이런 식으로 새로 결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임종석, 이낙연, 홍영표 세 사람은 친문계라는 것 말고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 사람 다 호남 출신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과연 이번 공천 파동이 호남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에 뿌리를 둔 당의 원로들이 갑자기 기자회견하겠대요. 집단 반발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만히 있습니다만 호남 출신 원로들은 이건 아니지라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명형사, 친명횡재 그 얘기가 맞습니다. 이재명과 친한 사람들은 다 오케이고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안 되는 쪽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DJ 정부에서 장관이나 국회의원 했던 분들은 15명 정도가 입장 표명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이런 공천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비판적 입장을 확실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전직 총리들이 과거에 이제 전직 총리 하시던 당의 원로들이 선대위원장 이런 거 맡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정세균, 김부겸 다 지금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선대위원장 맡는 거를 좀 고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해찬 전 대표 만났었잖아요. 이해찬 대표한테 부탁하면 되지. 근데 그때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종석만큼은 좀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도 나서기가 좀 곤란해졌습니다. 누가 하지 선대위원장? 민주당 선대위원장 당의 선거의 얼굴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등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뭐 잘못된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상처예요. 그거는 흠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목표 의식이 뚜렷해서 예. 자기 일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사람이구나. 아하. 바로 질문 드리죠. 유시민 등판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은 아니겠죠. 나름대로 아마 차선책으로 아마 유시민 전 장관을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도 좋은 선거 전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시민 이제는 뭐 작가라고 이제 본인 불러달라고 합니다만 그 정도 대중적인 인지도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분에 대한 호불호가 국민들 사이에 너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를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웠을 경우에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우리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중도 무당층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 과연 그런 측면에서 플러스가 될까라는 측면이 든다는 것이죠.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해찬 전 대표를 모셔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도 지금 임종석 전 실장과의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조금 마음이 틀어져 있다고 해서 아마 거부할 수도 있지만 설사 모셔온다 하더라도 이해찬 전 대표도 그렇게 도움이 될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총리 두 분이잖아요. 이제 좀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공천 과정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아마 본인들도 아마 이번 차기 8월달 당권 도전에 대한 생각을 내심 갖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앞장서서 선거를 지휘했는데 만약에 총선에 졌다? 그럴 경우에 본인들이 정치 입지도 난감해질 수 있다. 그런 계산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결국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과 함께 총선 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전면에 나서서 할 가능성도 있다. 왜? 본인이 지금 공천이 너무 잘 됐다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러면 대항에 내가 선거 지금 내 선거에 집중해야 되니까 딴 사람을 선대위원장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조금 좀 말이 좀 거시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모든 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지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따라서 이번 공천에는 문제가 전혀 없고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도 계속 맡고 내 인천 계양갑도 출마를 하고 선대위원장도 맡고 뭐 이런 전망까지 하셨습니다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참고용입니다. 내일 당장 선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한 30여일 남았어요. 그 상황에 중간에 딱 잘라서 본 오늘 하루의 지지율일 뿐인데 추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자, 지난번에 2월 셋째 주부터 이거 뭐야? 이거 크로스 생기는 거 아니야까지 이제 갔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46.7대 39.1. 46.7대 39.1. 지난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내부에 공천 파동이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이 앞에 부분이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2월 첫째 주만 해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었습니다. 크로스가 생긴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은 30여일 남았는데. 민주당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지지율 그래프를 보면은 민주당은 정체되어 있고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올라갔다기보단 민주당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무래도 당내에 있었던 공천 잡음, 친문과 친명과의 갈등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걸로 서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그래도 임 전 실장이 지금 잔류를 선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임 전 실장에게 역할을 간곡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전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의 복귀, 이것도 좀 더 공을 들여서
그 성공을 한다면은 친문 친명 갈등이 조금 봉합될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추가적인 친문 친명 갈등의 내관인 이 홍영표 의원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최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잘 한다면 민주당에도 충분히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앞에 좀 위험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강남, 영남 이쪽에 지금 공천들이 내관으로 남아 있고요. 거기에 뭐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하겠다고 뭐 취지를 좋게, 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축소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그 공천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충분히 앞으로 여론조사는 반전될 수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국민 추천제 5곳 정도 한다고 했다가 지금 한 2-3곳 정도로 뭐 줄어들고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다. 뭐 그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천 논란 얘기하면서 김혜경 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지 않다. 권양엽 후보의 이력이 그렇지 않다라고 공식으로 지금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거 전해드리죠. 어떤 입장입니까? 네, 권 후보 측은 김혜경 여사와 사적 인연이 없으며 비서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년 이상 당직자로 활동하는 등 오랜 경력을 쌓았고 전남 지역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전략 공관위에서 반영에 결정했다며 이제 반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